60대인데 1년 전부터 뭔가 좀 만져진대요. 낫지를 않으니까 수술적 제거를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선형 낭포성 양이라는 드문 형태의 암으로 최종 확진을 했고, 안 씻어서 관계를 좀 뭔가 위생적이지 않게 해서 생기나 이런 생각. 피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수를 안 해서라던가 안 좋은 균이 너무 많이 감염돼서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피부의 특성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습관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타고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솔린 낭종이 문란하다던가 아니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 혼자서 이제 산부인과를 안 오고 미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험으로 인한 안 좋은 감염이 연관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외에도 뭐 출산을 한다던가 그쪽이 좀 다친다던가 우연하게 막히는 경우들도 많아서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그 균에 맞게 치료를 하는 건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나 혼자서 부끄러워해야 되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르솔린 낭종이 생소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기는 해요. 바르솔린 샘이라는 게 여자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질 입구 쪽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5시랑 7시 방향에 샘이 있어서 거기서 윤활액을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얼굴에도 원래 피지 샘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피부 장벽도 형성을 해주고 피부도 튼튼하게 해주고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뭐 좀 트러블이 생기고 좀 불편하고 심하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치료하러 가시잖아요. 바르솔린 낭종도 마찬가지예요. 입구가 막히면서 원래 나오는 분비물들, 굉장히 맑고 투명한 액체들이 그 안에 고이게 되면 시스트, 그냥 낭종이라고 해요. 안에 감염이 되면서 고름이 차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염증, 농양 이렇게 불리게 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증상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음부 쪽에 털이 원래 있었던 부분, 소음순 바깥쪽에 항문 상방 쪽, 거길 만져보면 평평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낭이 있는 것처럼 만져질 때가 있거든요. 크게 아프지 않으면 사라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자꾸 조금 불편해서 아 이거 그냥 모낭염인가 하고 방치를 했다가 한쪽이 점점 크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걷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커지거든요. 초음파로 봤을 때 한 뭐 3cm, 4cm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작아 보이지,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시스트가 있으면 대음순이랑 소음순이 비대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거를 절개를 하거나 흡인술을 해보면 맑고 끈적끈적한데 굉장히 투명한 그런 분비물들이 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아니라 액체가 고인 거니까 흡수가 되거나 나한테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게 하죠. 근데 문제는 집에서 방치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음부 쪽에 이 낭이 안쪽으로 쭉 퍼지면서 한 손바닥 크기만 이렇게 빵빵하게 부어서 굉장히 뻘겋고 열감도 나고, 그때는 병원에 진짜 거의 울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너무 아프다고.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악화가 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개술 같은 걸 해보면 안에서 고름이 정말 왕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치는 하지 마시고 좀 뭔가 불편하다 싶을 때는 좀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것도 훨씬 편하게 지나가는 방법일 거예요. 이 사이즈 정도 되고 이러면 고름 엄청. 그냥 흡인을 해서는 안쪽에 염증 덩어리가 차서 잘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되면 절개를 하거든요. 흡인을 했을 때 우리 10cc 실린제 차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절개를 하면 수술대가 완전히 흥건해져요. 소독포도 깔아놓고 거즈 좀 많이 가져오고, 안쪽 조직들이 다 염증이니까 안에 소독도 좀 깨끗이 해주고, 수술한 부위가 금방 아물어 보이면 다시 차버리거든요. 넓게 수술을 해놓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뗄 수 없나요? 일단 손을 못 대요. 남자 애기들 포경 수술하면 어기적 하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것 자체도 어려워할 정도로 아파요. 통증이 생각보다 심할 수도 있어요. 농양이나 이런 걸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뭐 지방 조직도 있고 피부도 있고 털도 있잖아요. 모낭염인 경우도 있고, 이게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을 하면서 말랑말랑하고 염증성 소견인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냥 지방 종이다 하기도 하고, 근데 천천히 커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몰라다가 너무 단단하면 정말 안 좋은 조직들일 수도 있죠. 치료 방법을 알고 싶거든요. 일단 이게 생기면 걱정부터 될 거예요. 병원을 가면 뭐 어떻게 할지. 첫 번째는 통증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집에 뭐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발라주기도 하고, 워낙 자주 생겼던 분들은. 그런데 관계 후에 자극이 생겨서 약간 붓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오히려 이거를 이거 안 생겨야지 하고 빡빡 씻거나 그랬을 때는 피부 손상이 생겨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엉덩이가 들어갈 정도의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고 세정제를 한두 번 정도 푼다든지, 아니면 그냥 깨끗한 물이면 거기에 엉덩이를 담궈 놓고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보내고 나서 헹궈주기만 하면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당연히 끼는 옷,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아프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염증이 조금 생긴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항생제를 복용을 좀 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 혹은 고여있는 염증에 대한 배농을 하면서 뾰루지 치료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집에서 하면서 감염성 소견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 간단한 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염증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때는 이 낭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개를 해두게 됩니다. 바르솔린 농양이 생기는 부분은 소음순 안쪽에 있는 피부에서 보통 절개를 하거나 배농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절개만 넣어놨을 때는 얘네들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 낭이 여전히 있잖아요. 바깥쪽이 자꾸 막혀버리면 또다시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다음 단계가 절개를 한 다음에 그 피부들을 바깥으로 붙여놔요. 그거를 조대술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배농이 잘 안 되거나 피부만 아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배액관 같은 것들을 거치를 해서 오프닝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조대술들을 통해서 안쪽에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안에 고였던 출혈이나 염증성 소견들이 천천히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안쪽부터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흡인 배농이나 그냥 절개를 했던 것보다는 재발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조대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꾸 재발을 하면 이 샘을 절제를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바르솔린 샘 절제술, 제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솔린 낭종이 잘 생기는 경우 혹은 바르솔린 농양이 잘 생기는 경우는 이런 윤활액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는 때 가임기 여성들에 많기 때문에 이 낭을 제거했을 때 불편감들도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바르솔린 낭에 대한 역할을 잘 하게 해주고 평소에 이제 자육도 좀 해주고 조금 안 좋으면 바로바로 병원을 오셔서 빠르게 치료를 하고 해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는 거를 더 권고를 드립니다. 감기에 가지거나 극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건 상관없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이게 있다고 해서 관계를 못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확률적으로 바르솔린 낭종이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커지거나 붓거나 불편할 수는 있겠죠. 이런 염증들이 생겼을 때는 이 염증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성관계로 전파되는 균일 수도 있겠죠. 고름이 심하거나 했을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관계로 전파되는 균이다. 그럴 때는 파트너 치료도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떨 때는 병원에 와야 돼요? 4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3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가라앉는 혹이 있거나 이 혹이 점점 커지고 있거나 만졌을 때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양상의 혹이라던가 피나 고름, 궤양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생겼을 경우 벌겋게 변하는 경우 별게 아니더라도 빠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20, 30대 때 괜찮았어. 근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혹이 생긴 경우에는 방치하거나 그러면서 안 좋은 조직 소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산부인과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암이었던 케이스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의학 논문에 보고된 사례가 60대인데 1년 전부터 뭐가 좀 만져진대요. 그냥 약간 가렵대요.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내버려 둔 거죠. 계속 조금씩 자라고 낫지를 않으니까 수술적 제거를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선형 낭포성 양이라는 되게 드문 형태의 암으로 최종 확진을 했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안 좋은 조직이라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단단하고 오래 만져지는 혹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린 게 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시기 전에 너무 걱정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단순한 뾰루지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빠르게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5분만 보시면 오늘 저녁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주변에 혹시 비슷한 증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최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